네. 이봉창 의사 1901년에 서울 용산에서 태어났어요. 그때는 뭐 한국 사람들이 다 가난했으니까요. 이봉창 의사의 집도 가난해서 아주 어릴 때부터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제과점의 점원 뭐 이런 걸 가지고 일을 하는데 이러면서 이제 일본어를 익혀요. 그러다가 25살에 일본으로 건너갑니다. 일본에서 이제 상원, 뭐 점원, 그다음에 철공소 직원 이런 이제 허드렛 일을 해가면서 생활을 해요. 이때 일본인을 양부로 맞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름도 기노시타 쇼조라고 바꾸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조선인이긴 하지만 일본의 근대 문명을 일찍 받아들여서 나도 일본인으로 잘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으로 보여요. 처음에는 이제 독립운동에 대한 생각은 전혀 없었고 네. 일본에 적응해서 잘 살아야겠다 여기까지만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다가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벌어집니다. 일본인으로 생활을 했으니까 일본 사람처럼 똑같이 이제 행세를 했을 텐데 1928년에 교토에서 일본 일왕이 즉위하는 이 행사가 있었어요. 당연히 자기도 일본 사람처럼 이제 생활했을 테니까 거기를 구경을 갔어요. 그런데 일왕의 즉위식이라고 해가지고 경계가 삼엄했고 검문도 아주 심하게 했는데 여기에 걸려요. 나 일본 사람하고 똑같은데? 그런데 이 검문에 걸려서 참석도 못하고 경찰서로 끌려가서 9일 동안이나 경찰서에서 살게 돼요. 이러면서 자각을 하는 거죠. 아, 내가 일본인이 아니구나. 네. 또는 내가 일본인으로 살려고 해도 일본 사람들은 나를 받아들이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한국인이라고 하는 자각을 하고 그때 상해에 있는 임시정부를 생각하고 김구 선생을 만나러 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러면 김구 선생이 이봉창 의사를 어떻게 돕게 됐나요? 네, 이때 마침 김구 선생도 침체해진 독립운동에 뭔가 활력을 넣어야겠다는 생각을 막 하고 있을 때예요. 그때 이런 젊은이가 찾아오니까 그래, 일왕에게 폭탄을 던지자 해가지고 폭탄도 준비하고 자금도 마련하고 해가지고 착실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동안 또 이봉창 의사는 일본 사람에게 철공소에서 일하면서 여전히 건달처럼 생활을 하고 일본 사람들하고 친하게 지내고 심지어는 상해에 있는 일본인 경찰들하고도 친하게 지내서 전혀 의심을 안 사도록 이렇게 위장을 해요. 그리고는 이제 1931년 12월 13일 날 이 선서식이라는 걸 합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생이 안공근이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 집에서 김구 선생이 이봉창 의사를 만나서 선서식을 해요. 이제 김구 선생은 마음이 아프죠. 이거 사지로 이 젊은이가 가야 되니까. 그래서 얼굴이 이제 굳어 있었는데 오히려 이봉창 의사가 웃으면서 김구 선생을 달랬다고 해요. 이때 한 말이 제가 영원한 쾌락을 얻으러 가는 길이니 기쁜 낯으로 저를 보내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하고 양손에 이 수류탄을 들고 기념사진을 찍는데 바로 이 사진이에요. 아니 근데 숨고 정말 계세요. 제가 저 사진을 볼 때마다 놀라운 것은요. 거사를 치르러 가는 거예요. 그냥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렇게 환하게 웃을 수가 있는가? 네. 이 부분입니다. 네, 그리고 나이가 불과 31살입니다. 인생의 한창 때 이 일을 하면서 저렇게 즐거운 얼굴빛을 할 수 있다는 게 정말 도 같은 사람 아니면 어려운 일이죠. 네. 자, 1931년 12월 17일 상하이를 출발해서 일본으로 가는데 그 상하이에 있는 일본 경찰들이 환송을 해줄 정도였다고 해요. 그렇게 사이가 좋고 신분을 철저하게 감춘 거죠. 자, 그 다음에 1월 8일 날 도쿄에서 상하이로 이제 그 소식을 전합니다. 네. 물품은 1월 8일 팔아버릴 테니 안심하세요. 암호죠. 1월 8일 날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예요. 네. 자, 1월 8일. 네. 운명의 1월 8일 1932년 1월 8일이 된 거죠. 네. 수류탄 2개를 들고 기다립니다. 그날 일본 일왕이 그 관명식이라고 하는 걸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도쿄의 경시청 앞을 지나는 순간 수류탄을 던져요. 폭발음이 굉장해서 성공했구나 했는데 안개가 거치고 나니까 연기가 거치고 나니까 실패한 거예요. 수류탄의 폭발력이 너무 약했던 겁니다. 그리고 자살을 위해서 가지고 왔던 또 하나의 수류탄은 불발이 돼요. 그래서 현장에서 잡히고 맙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비공개 재판을 거쳐서 사형 선고를 받고 10월 10일 날 순국을 합니다. 자, 이후 해방된 다음에 유해가 한국으로 돌아왔고 지금 효창공원에 안장되어 있습니다. 예. 하여간 일왕을 죽이는 데는 실패했지만 네. 일본의 심장 도쿄 한복판에서 폭탄 의거를 한 거예요. 간담을 서늘케 한 거죠. 네, 세상을 놀라게 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 거사 소식을 듣고 윤봉길 의사가 김구 선생을 또 찾아가요.
그리고 그때 폭탄이 안 됐지 해서 이번에는 폭탄을 더 잘 만들고 그래서 윤봉길 의사의 거사는 성공할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윤봉길 의사의 그날에 조금 가려 있는 이봉창 의사. 자,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